밤에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로 또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니까 좀 너무 과언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온체인 데이터를 최근에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온체인 데이터에 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오늘부터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좀 준비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의 코인도 여러분들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준비해 주신 핫코인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7월 21일 날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또 ESG 관련 코인에 관한 코멘트들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21일 있을 더 비더워드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와 함께 일단 온체인 데이터 분석부터 본격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 지표를 먼저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은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었던 이슈였잖아요. 해시레이트 분석에 관해서 사실 지난주에는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준비를 못했는데 오늘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커플링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였죠. 렉스 모스코프스키가 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차트가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같이 가져와 봤어요. 2019년도에도 이 해시레이트 차트가 이제 바닥을 찍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때 이제 2019년 2월 달부터 이제 비트코인의 약강세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시기와 이제 해시레이트 차트의 시기가 일치를 한다라는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의 해시레이트 이 하락을 나타내고 반등을 했던 이러한 지표가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이 비트코인의 상승까지도 이끌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예측을 했던 거고요. 조금 더 이 차트를 가까이 봐서 바로 이 시점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던 이 해시레이트 차트의 바닥을 찍었었던 그 위치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의 어떤 지표를 보면은 급등락이 반복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정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 이 노란색 선이 해시레이트의 지표인데 이 해시레이트 지표를 비트코인의 가격이 따라간다라는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지표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도 곧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참고 자료 정도로 좀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절대적으로 또 믿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래스노드의 그런 지표를 많이 좀 활용을 하는 편인데 이 해시레이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글래스노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또 보실 수가 있고 이 홈페이지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좀 분석해 드릴 온체인 데이터는 SSR 오실레이터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떤 데이터인가요? 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으로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는 걸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란색 선이 SSR 지표이고 역시나 위에 있는 검은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주는 지표이죠. SSR 지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시세가 이 SSR 지표와 동조화되어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그 따라간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커플링 된다는 말씀이시죠? 커플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일치의 시점까지 같은 건 아니고요. 먼저 좀 선행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가격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의 SSR 지표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최근에요? 네, 최근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전 지표까지도 함께 보기 쉽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제가 해놨어요. 이 네. 시기가 언제냐면은 앵콩님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올해 2월 달부터 비트코인이 불장이었을 때. 엄청난 불장이었죠. 네, 엄청난 불장이었을 때 그 시점을 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상당히 이제 2월부터 5월까지 불장이었죠. 네. 네, 그 엄청난 불장에서 SSR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네. 먼저 선행되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이 지표를 보면은 이 다이버전스를 발견을 하고 이 SSR 지표를 분석하는 전문가 분들께서는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에 관한 또 네. 데이터들에 관한 어떤 리포트들도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동안은 비트코인이 상당히 불장이었죠.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시장은 하락이 되어서 따라갔다. 제가 동조화된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SSR 지표를 따라간다라고 동조화되어 간다라고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최근에 이 SSR 지표에서 상승 반전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의미 있게 다가올 수는 네. 있겠죠. 바로 이 지점인데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락을 한 그러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금 좀 지루한 횡보의 기간을 겪고 있는데 SSR 지표상 상승 반전을 나타내는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조만간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염두를 해둬야 할 부분들은 네. 사실 올 2월 달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 네. 한동안 비트코인이 불장이었어요. 그래도 한 3개월 정도까지는 불장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이게 동조화되어가는 시기까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인 그 흐름만 짚을 수 네, 있다라고 그럼요.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시기를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온 이제 온체인 데이터처럼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과연 이 상승 다이버전스를 비트코인의 가격이 언제 따라갈 것인지에 관한 시기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없다라는 그러한 리스크가 좀 있고요.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제가 취합을 해보니까 네. 8월 말에는 상승 횡보의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지표상으로. 네. 근데 8월 말이요. 네, 8월 말쯤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언제까지나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 지표 같은 거는 참고 자료로만 보셔야 한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어제 새벽만 하더라도 네. 재무부 장관이 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언급을 해서 또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하게 되는 또 그러한 그렇습니다. 현상이 일어났던 네. 것처럼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참고 자료로 보시고 뉴스에 있는 어떤 이슈들도 네. 함께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온체인 데이터는 이렇게 2가지 정도로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지만 스스로 분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오늘 코코샤이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해주신 이 해시레이트, 채굴 난이도가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과 커플링되는 시점에서 긍정적인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짚어주신 게 이제 SSR 지표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을 좀 선행해서 동조화해 나가는 이런 지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확한 시점은 알기가 어렵지만 8월 말쯤으로 예상이 되고 아무래도 이 상승 흐름으로 반전해 나가는 시점에서 이 역시도 긍정적인 지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7월 21일이죠.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ESG 관련 코인이 뜬다 이렇게 기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잭도시 또 일론 머스크가 더 비더워드에서 한판 토론을 붙는 건데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ESG 코인이 이날을 기점으로 뜰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사실 ESG 코인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우리가 또 더비월드에 관한 이제 컨퍼런스를 좀 집중해 보는 이유가
일론 머스크와 잭 도시의 어떤 담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앵커님 혹시 이 담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트위터에서 이제 맞아요. 약간 대결 말이 붙은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재밌어요. 저도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밌게 느껴졌는데 일단은 잭 도시가 이제 트위터 창시자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옹호론자인데 잭 도시가 이 더비워드에 대해서 이제 홍보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약간의 좀 비꼬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잭 도시가 그러지 말고 우리 컨퍼런스에 나와서 이제 뭐 한판 붙자, 한판 붙자는 아니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어떤 컨퍼런스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참석하게 되는 그런 성사가 되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좀 사실 궁금하게 좀 화두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두 스타,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가상화폐에 관해서 정말 이분들의 발언이 시세를 움직이기까지 하는 두 스타라고 하죠. 네. 두 분이 이제 좀 다른 말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잭 도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만 좀 옹호를 하는 이더리움도 관심이 없고 네, 오로지 비트코인이죠. 맞아요. 그죠? 오로지 비트코인만 나는 옹호를 한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결제 시스템까지도 이제 막음으로써 이제 다른 대체 코인을 찾고 있다. 비트코인이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 시세까지도 이끌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두 인물이 좀 다른 이야기들로 담판을 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상 이 ESG 코인이다라고 하면은 좀 친환경적인 코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이 비트코인의 친환경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네. 잭 도시 역시도 이 비트코인이 환경 문제를 이렇게 도래하는 것에 관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액션들을 취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당연히 이 비트코인의 환경 문제를 들고 일어선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ESG에 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컨퍼런스의 이제 목적 자체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기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 많은 기관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컨퍼런스에서 ESG에 관한 이야기들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코코샤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와 잭 도시의 공통된 관심사가 ESG, 비트코인이 어떻게 하면은 좀 친환경적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점은 그럼 ESG 관련 코인들은 어떤 게 있을지 좀 관심이 있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ESG 관련 코인에 관해서도 제가 좀 찾아보기는 했었는데 사실 아무래도 이제 ESG 문제가 대두가 되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하는데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전에도 굉장히 많은 또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거의 한 국가의 전력량과 맞먹는다라는 좀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있었잖아요. 유럽의 한 국가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다면은 ESG 코인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뚜렷하게 이게 ESG 코인이다라고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전력 소비가 아무래도 이제 적게 들어가는 그러한 코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ESG 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 격자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지분 증명 암호화폐. 이렇게 좀 사전적으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잡혀져 있는데 어떤 코인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오스나 리플 그리고 웨이브, 에이다, 폴카닷 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ESG 코인이다라고 하면은 잠재력도 있고 전력 소비가 적게 되는 거는 맞지만은 채굴이 아닌 좀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생성이 되는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비트코인 말고 이 암호화폐 세계에서 이제 비트코인만큼의 네트워크를
확보한 코인은 없다라고 보여지기 네.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ESG 코인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ESG 코인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전력 소비를 좀 낮출 수 있는 코인들이 될 것이고, 사실 그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면서 또 대두가 된 것들이 에이다, 폴카닷 이런 것들이 시세가 또 반응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코인들처럼 이오스, 리플, 에이다, 폴카닷 정도가 ESG 코인의 대표 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또 일론 머스크가 최근 트위터를 하나 남겼습니다. 네. 선글라스에 도지가 비치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도지코인이 20% 또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글라스에 도지가 비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ESG 관련 코인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SG 관련 코인을 이제 소개를 한다기보다는 네.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도지코인을 현재 밀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트위터를 항상 보고 있는데 이제 친아들에게 좀 도지코인을 선물을 하기도 하고 자기는 도지코인에 관한 물량을 하나도 이제 팔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코인의 가치에 관해서 그리고 또 도지코인을 실제로 가지고 계신 좀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근본이 없는 코인은 아닙니다. 네, 근본이 없는 코인은 아니지만은 개발자조차도 이 도지코인을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게 만들진 않았고 우연히 장난 삼아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근본이 없는 코인은 아니고요. 사실 도지코인에 관한 것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좀 대두가 되는 이슈들은 이더리움과의 협업 논의에 관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의 이슈로 부각이 됐을 때 도지코인의 상승을 이끌 수는 있지만요. 사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암호화폐, 이 가상자산의 가치라는 거는 좀 희소성을 좀 기준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채굴이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많고 계속해서 도지코인을 좀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물량적인 부분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좀 증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암호화폐 희소성에 관해서는 좀 반하는 그러한 행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도지코인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투자자분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가 놓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최근 계속해서 이더리움과 협업하고 있다, 개발자들과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얘기도 조금 더 해볼게요. 컨센시스 창업자가 런던 하드포크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수요와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데일러 호들에 따르면 또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자인 컨센시스 창업자 조셉 루빈이 런던 하드포크는 이더리움의 이 수요와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건데요. 이더리움이 런던 하드포크 이후 이 공급량이 뚜렷하게 감소하면서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네트워크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앞으로 이더리움 토큰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드포크와 맞물리면서 이더리움 가치도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어제 또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더리움 12월 업그레이드 ETH1과 2 통합 진행이 불확실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관련 뉴스까지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또 다뤄보면 좋을 것들이 있을까요? 좀 추가적으로 오늘은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어서 제가 아까 ESG의 이제 비트코인의 ESG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조금 디테일하게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ESG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자이죠. 그런데 이제 환경, 사회, 지배 구조적으로 비트코인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ESG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좀 중요한 게 비트코인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주류적인 가상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ESG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이 비트코인의 ESG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들을 총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채굴의 전력량.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높은 이런 변동성과 느린 결제 속도 때문에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이 해킹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또 어떤 안 좋은 불법적인 부분에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들까지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지에 관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코코샤이님과 함께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21일 컨퍼런스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또 어떤 코인들이 뜰지까지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